안녕하세요, 주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쁜 물고기가 있을까 할 정도로 예쁘지만 사악한 가격으로 인해 키우기 부담되고 사육 난이도도 높아서 이유 없이 돌연사도 잘하고 한번 분양받으면 매일 밤 잠을 설치게 만들 무시무시한 해수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탑3라고 했는데 종류를 3종류로 나눠보고 실제로는 더 많은 해수어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해수어 최고의 난이도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나비고기죠. 특히 카퍼밴드 같은 경우는 사료 적응이 손에 꼽을 정도로 쉽지 않고 먹이 적응해서 잘 살다가도 갑자기 빠빠이 해버리는 돌연사의 황제죠. 그래도 그나마 나비들이 가격이 저렴해서 속칭 만원의 행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면서 또 분양받는 실수도 많이 하죠. 그런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분양받기에 어마어마한 가격을 자랑하는 나비들도 있습니다. 먼저 아이언나비, 이름 그대로 철갑을 두른 듯한 나비인데요. 정말 중고차 한 대 가격이죠. 일본, 호주 등에 사는데 비교적 찬물을 좋아하고 서식지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채집이 쉽지 않아서 비싸다고 합니다. 먹이가 산호보다 조류나 무척추동물이라서 사료 적응은 나비치고는 쉬운 편이라고 하네요. 저도 몇 년 전에 수입된 녀석이 수조에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하긴 한데 그 다음엔 국내 수입되면서 고가로 유명한 나비고기로는 팅커리 나비가 있는데요. 굉장히 예쁘긴 하죠. 가격에 비해 이 녀석도 키우기는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나비는 나비겠죠. 우리나라에도 심심치 않게 수입이 되긴 하는데 하와이가 주요 산지라 요즘 채집 제한이 많은 하와이에서 수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얘들보다 좀 저렴한 녀석으로는 홍해 출신으로 온 골든나비가 있죠. 이 녀석도 키우기는 쉬운데 기본 가격이 좀 있죠. 가격이 비슷한 녀석으로는 같은 홍해 출신으로 오렌지 페이스라 불리우는 라바투스 나비, 홍해 멜론 나비 등이 있는데요. 이 녀석들은 굉장히 화려한 데다가 골든 나비보다는 사료 적응이 쉽지 않고 사육 난이도도 높아서 고수가 아니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 가격이면 온 가족들 2번 정도 좋은 레스토랑에서 외식할 돈이 하룻밤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역시 예전에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는 인도양 출신인 화이트 페이스 나비도 예쁘기는 하지만 가성비 떨어지기로 유명하죠. 해외에서는 꽤 키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난이도는 잘 모르겠지만 역시 나비는 나비라서 추천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엔젤피쉬는 그나마 나비보다는 사육하기 좀 난이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리갈 엔젤같이 사료 적응이 카퍼밴드만큼 힘든 녀석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먼저 라지 엔젤류 중에 고가를 자랑한 녀석 중에는 잊혀질만 하면 수입되는 엔젤 중에 컨스피큐어스 엔젤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후덜덜한 가격을 자랑하는데 정말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너무 비싸다 싶으면 같은 종류 엔젤로 퍼소나이퍼 엔젤도 종종 수입이 됩니다. 그래도 비싸다 싶으면 역시 같은 엔젤 종류 중에 조금은 드워프 스타일인 그레이포마 엔젤도 있네요. 우리나라에도 사는 청줄돔도 같은 종류인데 이 종류 엔젤들이 좀 성격이 까칠하고 먹이 적응이 쉬운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종 수입이 되는 클라리온 엔젤이 있는데요. 이 녀석은 국제 보호종이지만 양식은 돼서 허가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난이도는 다른 캐리어이안 엔젤류처럼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사료 적응도 잘 되는데 가격이 워낙 후덜덜해서 이 녀석도 키우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안녕하신지 무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미 엔젤은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 멀리서 오다 보니 운송비 때문에 유어도 대부분 10만원이 넘고 성어티가 나면 보통 3-40만원은 쉽게 넘어가지만 그나마 사육은 엔젤치고는 어렵지 않은 편이라서 해수어 전용어항 하신다면 한 번쯤은 키워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저렴한 동남아 엔젤로 만족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중소형 엔젤로 와서요. 아까도 하와이 이야기 했는데 태평양 한가운데 고립되어서 그런지 독특한 해수어가 많은데요. 18cm 정도 자라는 블랙 밴디드 엔젤도 고가인데 조금 깊은 물속에서 채집되는 경향이 있어서 비싼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수입이 되었던 것 같은데 난이도는 국내 자료는 못 찾아봤지만 좀 어려운 편이라고 합니다. 깊은 물 출신이라 22에서 24도 정도를 선호하는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하와이 출신인 마스크 엔젤도 20cm 정도 자라는데 30m에서 100m 정도의 깊은 수심에 사는 녀석이라 가격이 꽤 나갑니다. 암수 비주얼이 다른데 보통 엔젤처럼 암컷에서 수컷으로 성전환하는 타입이고요.
역시 깊은 바다에서 채집되는 재패니스 엔젤도 15cm 정도로 작게 자라는 것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자랑합니다. 이름처럼 일본, 미국 해안 지정된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키우기는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키우기 어렵지 않다면 워낙 애완동물 문화가 발달된 동네라서 100% 믿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엔젤 중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하는 물고기 중 최고가의 물고기는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페퍼민트 엔젤입니다. 국내에 수입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뉴질랜드의 쿡제도 라로통가 섬에서만 발견되는 데다가 최소 수심 50m에서 120m 사이의 절벽에서 숨어서 사는 녀석이라 채집 난이도도 상당히 높아서 어마어마한 가격을 자랑하죠. 20에서 22도 정도의 저온에 살고 조용한 걸 좋아해서 일본에서는 개인이 오직 이 녀석만 키우기 위해서 수조를 설치해서 키우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3,500만원에서 매매된 적도 있는데 이 녀석 다 커도 7cm밖에 안 되는데 물고기 중에 그람당 가격이 가장 비싼 녀석이라고 할 만하네요. 진짜 이 녀석이 내 어항 하나 있다면 CCTV 설치해서 밤이나 낮이나 관찰하고 따로 옆에서 먹이 주고 매일 물 갈아줄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해야 안심할 것 같습니다. 탱은 그나마 나비나 엔젤에 비해서 사육 난이도가 낮은 편이지만 아킬레스 탱 같은 경우는 가격도 비싸지만 먹이 적응도 쉬운 편이 아니라서 재력과 경력이 갖춰진 분들만 도전하시기를 바라고요. 잼탱은 몇 년 전만 해도 200만원 가까이 하는 초고가의 어종이었는데 최근에는 가격이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자리를 블랙탱이 대신하고 있네요. 그 밖에 사육 난이도도 좀 있고 가격이 후덜덜한 해수어들을 소개해드리면요. 저렴하고 키우기 쉬운 담셀기에서 고가의 냉수성 어종이라서 사육 난이도도 좀 있는 가리발디 담셀이 있고요. 오늘 소개하는 물고기 중 가장 저수온에 사는 프레임 박스피쉬도 있습니다. 17도 정도에다가 항상성 유지가 중요한 어종이라서 전용 어항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키우기 쉬운 종류로는 오네이트 박스피쉬가 있는데요. 둘 다 수컷이 더 예쁘고 가격도 높아서 키우시려면 전용 어항이 필수일 듯 합니다. 블랙 팁샤크는 덩치도 크고 자체 가격도 높지만 항상 헤엄쳐야 되는 특성상 폭도 미터급, 너비도 몇 미터 되는 수조를 설치해야 돼서 수조 세팅 비용 자체가 외제차 가격이라 무서운 해수어에 넣어봤고요. 육식어로는 그루퍼 중에 넵툰 그루퍼라는 녀석이 있는데 역시 깊은 수심에 살지만 식용으로 사용되는 죽은 녀석은 저렴한데 살아있는 녀석은 6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몇 년 전에 심해어가 수입되었는데 생각보다는 비싸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료 적응은 모르겠지만 냉동 먹이는 잘 먹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밤에만 활동하고 불을 다 꺼야 움직이기 때문에 물멍하기에는 좀 추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튼 가격이 어마무시하면서도 키우기 어려워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해수어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굳이 고가의 해수어가 아니더라도 내 어항에서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는 녀석이 가장 귀한 해수어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나온 해수어 말고 또 종종 수입되는 비싼 해수어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